여러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노숙자, 가족 쉼터에서 말입니다. 그곳엔 책상도 의자도 없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절망에 빠진 아이들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공간에서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의 젊은 한국계 교사가 그곳에 발령을 받았을 때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그냥 안전만 지켜라. 어차피 저 아이들에게 교육은 사치야. 아이들은 수업을 거부했고 그녀의 서툰 영어 발음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차가운 쉼터를 따뜻한 희망의 교실로 바꿔놓았을까요? 어떻게 포기를 모르는 절망의 아이들이 꿈을 품는 학생들로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마리아 김 선생님의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26살의 마리아 김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첫 발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부모님 밑에서 자란 그녀는 어릴 적부터 교육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품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애리조나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마리아는 부모님의 서툰 영어 때문에 종종 창피를 당했던 기억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끈기와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드디어 발령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본 순간 마리아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배정받은 곳은 일반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노숙자 가족들이 머무는 호프 패밀리 쉼터였던 것입니다. 첫 출근 날 마리아는 교재와 수업 준비물들을 가득 담은 가방을 메고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상상했던 교실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깨진 유리창, 그리고 한쪽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책상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교실인가요? 마리아는 쉼터 관리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관리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면 된 거 아닌가요?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이 아이들은 좀 특별하거든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7명의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대략 6살부터 12살까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무기력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벽만 바라보며 앉았고 어떤 아이는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마리아 선생님이에요. 앞으로 함께 공부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그녀를 흘깃보더니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마리아는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꿈꿔왔던 교실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한국인은 끝까지 버티는 힘이 있단다. 다음 날 마리아는 다시 용기를 내어 쉼터로 향했습니다. 가방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준비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기적으로 이어질지를. 마리아는 둘째 날 더욱 열정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밤새 수업 계획을 세우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활동들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교실 문을 여는 순간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오늘은 함께 재미있는 게임을 해볼까요? 마리아가 밝게 말하자마자 한 아이가 의자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게임이 뭐가 재미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집도 없는데. 11살쯤 되어 보이는 토미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8살의 사라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고 9살 마이클은 마리아가 준비해온 색연필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는 소용없다고요. 마리아는 당황했지만 차분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천천히 해봐요. 우선 자리에 앉아서. 그런데 그 순간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12살 제이슨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영어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교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마리아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일부는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필사적으로 아이들을 말렸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쉼터 관리자가 들어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조용히 해. 다들 자리에 앉아.
아이들은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지만 여전히 마리아를 무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관리자는 마리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다들 이래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 아이들은 이미 상처가 너무 많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마리아는 혼자 남아 어지럽혀진 교실을 정리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주우면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교육청 회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쉼터 교실의 열악한 환경과 필요한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차가웠습니다. 김 선생님이시죠? 베테랑 교육청 담당자인 존슨 부장이 서류를 들춰보며 말했습니다. 쉼터 배치 첫 주 어떠신가요? 마리아가 상황을 설명하려 하자 옆에 앉은 여자 담당자 밀러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 건 예상했던 일이에요. 김 선생님,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그 아이들에게는 정규 교육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존슨 부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실 거기는 학교라기보다는 타가소 개념이거든요.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영어에 자신이 없으시면 다른 배치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마리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한국계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분명히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밀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 아이들은 이미 포기한 아이들이에요. 학습 의욕도 없고 가정 환경도 엉망이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 같은 신입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회의가 끝나고 마리아는 복도에서 다른 동료 교사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보더니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그 쉼터로 간 애구나. 불쌍하게 첫 발령이 거기라니. 영어도 좀 어색한 것 같던데 괜찮을까? 마리아는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 울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어서 참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그 아이들에게도 꿈이 있을 거야. 내가 한국계라는 걸로 무시당할 수는 없어. 부모님께서 이 땅에 와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마리아는 인터넷으로 노숙자 가족들의 교육 환경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노숙자 가족의 아이들 중 50%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구나. 마리아의 눈에 다시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가져온 전래 동화책을 펼쳤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읽어주시던 그 따뜻한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내일은 다르게 해보자. 마리아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결심이 얼마나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지를. 그날 밤 11시 마리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아야,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니? 무슨 일 있니? 마리아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 교육청 담당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동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못하겠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영어 발음이 좀 다르다고 아이들이 비웃어요. 교육청 사람들도 저를 신입이라고 무시하고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아야, 아빠가 말한다.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세탁소 손님들이 우리 영어를 비웃은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니,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너라는 꿈이 있었거든. 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한국인은 끝까지 버티는 힘이 있단다. 내가 지금 힘든 건 당연해. 하지만 그 아이들도 너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이야. 내가 포기하면 그 아이들은 누가 도와주겠니? 전화를 끊은 후 마리아는 책상 위에 놓인 한국 전래 동화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읽어주시던 흥부와 놀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내 영어 발음을 비웃는다면 차라리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당당하게 보여주자. 한국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들려주면 어떨까? 다음 날 아침 마리아는 한국 교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마리아 김입니다. 혹시 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 목사님은 마리아의 상황을 듣고 즉시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주일 오후 교회 지하실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자 교회 식구들이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의 아이들이 다 커서 안주일 오후 교회 지하실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자 교회 식구들이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의 아이들이 다 커서 안 쓰는 책들이 많아요. 이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어로 된 동화책들이 많은데 영어 번역본도 있어요. 박 집사님은 우리 가게에서 연필이랑 공책 좀 가져다 드릴게요라고 했고, 최 집사님은 제가 목공 일 좀 할 줄 아는데 간단한 책상 몇 개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70대의 할머니인 정 권사님의 제안이었습니다. 마리아야, 내가 젊었을 때 한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었단다. 한국 전래동화를 영어로 번역해서 읽어주는 건 어떨까? 아이들이 다른 나라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 그날 저녁 마리아의 작은 아파트는 교회 식구들이 가져온 물건들로 가득 찼습니다. 헌책들, 새 연필들, 공책들, 그리고 정 권사님이 손수 번역해 주신 한국 전래동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쓰는 책들이 많아요. 이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어로 된 동화책들이 많은데 영어 번역본도 있어요. 박 집사님은 우리 가게에서 연필이랑 공책 좀 가져다 드릴게요라고 했고, 최 집사님은 제가 목공 일 좀 할 줄 아는데 간단한 책상 몇 개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70대의 할머니인 정 권사님의 제안이었습니다. 마리아야, 내가 젊었을 때 한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었단다. 한국 전래동화를 영어로 번역해서 읽어주는 건 어떨까? 아이들이 다른 나라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 그날 저녁 마리아의 작은 아파트는 교회 식구들이 가져온 물건들로 가득 찼습니다. 헌책들, 새 연필들, 공책들, 그리고 정 권사님이 손수 번역해 주신 한국 전래동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밤늦게까지 새로운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적인 영어 수업이 아니라 한국의 전래동화를 영어로 들려주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아니면 토끼와 거북이가 더 좋을까? 마리아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였습니다. 그래, 이 이야기가 좋겠어. 정직함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가난하지만 선한 마음을 가진 나무꾼이 결국 보상을 받는다는 내용. 이 아이들에게 딱 맞는 이야기야. 마리아는 이야기를 연습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연극처럼 감정을 담아서 읽어주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준비를 마친 마리아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내일은 정말 달라질까?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그때 어머니가 어린 시절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리아야, 진심은 통하는 법이란다. 내가 진짜로 사랑하면 상대방도 알게 돼 있어. 마리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자. 그리고 이 아름다운 한국의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나누자. 분명히 뭔가 달라질 거야.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으로 희망찬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직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시도가 얼마나 큰 기적의 시작이 될지를. 월요일 아침 마리아는 평소보다 일찍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가방에는 교회에서 받은 헌책들과 정 권사님이 번역해 주신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영어 발음을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무기력한 표정들이었지만 마리아는 당당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토미가 여전히 반항적으로 말했습니다. 또 무슨 재미없는 수업이에요? 하지만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토미야, 오늘은 수업이 아니야. 이야기 시간이야. 한국에서 온 아주 특별한 이야기지. 한국? 사라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한국에서 온 부모님의 딸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마리아는 아이들을 둥글게 앉게 한 후 마치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이야기해주듯 따뜻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국의 어느 깊은 산속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아이들이 점점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산신령의 목소리를 흉내낼 때는 깔깔거리며 웃었고 나무꾼이 정직하게 대답할 때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나무꾼은 금도끼도 은도끼도 탐내지 않고 자신의 낡은 도끼만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산신령이 감동해서 마리아의 이야기에 아이들은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8살의 사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 나무꾼은 왜 금도끼를 안 가졌어요? 저라면 금도끼를 가졌을 텐데요. 마리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라야,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정직한 마음이 결국에는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지.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반항적이던 토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도 정직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길까요? 마리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물론이야, 토미. 그리고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좋은 아이들이야. 11살의 마이클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 나무꾼처럼 좋은 형이 되고 싶어요. 동생들을 잘 돌봐주고 싶어요. 마이클의 눈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내일도 한국 이야기 들려주세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리아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드디어 해냈어요. 아이들이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니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우리 딸. 진심은 통하는 법이라고 했잖니. 일주일 후 마리아의 교실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 집사님이 약속을 지켜 손수 만든 작은 칠판과 나무 의자 5개를 가져온 것입니다. 비록 작고 거칠었지만 아이들에게는 보물 같았습니다. 와, 진짜 칠판이에요. 사라가 신나게 외쳤습니다. 토미도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학교 같아요. 마리아는 칠판에 큰 글씨로 함께하는 한국 이야기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글로 우리들의 이야기 시간이라고 적었습니다. 아이들이 신기한 듯 한글을 바라봤습니다. 저 글자가 뭐예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한글이야. 한국어를 쓰는 글자지. 세종대왕이라는 아주 똑똑한 임금님이 만들어주신 거야. 그날부터 마리아는 매일 새로운 한국 속담을 하나씩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였습니다. 이 말의 뜻은 아무리 멀고 어려운 일도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해낼 수 있다는 거야. 마리아가 설명하자 아이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토미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천리길을 갈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야. 여러분은 모두 자신만의 천리길을 가고 있어요. 둘째 주에는 티끌 모아 태산을 가르쳤습니다. 마리아는 동전 1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작은 동전 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씩 모으면 큰 산만큼 높이 쌓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노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을 들은 11살 제이슨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매일 동전을 모으면 언젠가는 아빠한테 선물을 사드릴 수 있을까요? 제이슨의 아빠는 일자리를 잃고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셋째 주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글자를 전혀 몰라서 수업 시간마다 울던 6살 에밀리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썼던 것입니다.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읽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다가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일어나서 에밀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눈물을 참으며 에밀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에밀리야, 내가 해냈구나. 정말 자랑스러워. 에밀리도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도 다른 글자들 배우고 싶어요. 그날 오후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다른 아이들의 물건을 훔치던 9살 루카스가 마리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어제 토미 연필 가져간 거 돌려줄게요. 미안해요. 루카스는 주머니에서 연필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항상 넌 필요 없는 아이야라고 하셔서 저도 다른 아이들 물건을 가져가야 필요한 아이가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마리아는 루카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루카스야, 넌 이미 충분히 소중한 아이야. 그리고 오늘 정직하게 말해준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 주 금요일 마리아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우리끼리 도우미 제도를 만들어 볼까요?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토미가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저 에밀리 글자 가르쳐 드릴게요. 마이클도 저는 루카스랑 같이 수학 공부할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서로 싸우기만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서로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리아의 교실 이야기가 지역 한인 교회를 넘어서 다른 종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에게까지 퍼진 것입니다. 김 목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들과의 모임에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나눈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마리아가 교실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쉼터 앞에 여러 대의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이 상자들을 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사라가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우리한테 선물을 가져왔어요. 마리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맨 앞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 마리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님이시죠? 저는 성마리아 성당의 자원봉사단체 회장 캐서린입니다. 저희가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뒤따라온 남자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제1침례교회에서 왔습니다. 아이들 책상과 의자를 좀 가져왔어요. 또 다른 분이 저희는 유대교 회당에서 왔고요. 교재들과 문구용품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슬림 공동체에서도 대표가 왔습니다. 저희도 아이들 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각자 다른 종교를 가졌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지역 대학교에서 온 교육학과 학생들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선생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자원봉사로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오후가 되자 마리아의 교실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각자가 가져온 작은 책상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었고 벽에는 다양한 교육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 지도와 태극기도 있었습니다. 새로 설치된 책장에는 영어 책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한국어, 심지어 아랍어로 된 동화책들까지 꽂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양한 문화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라고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새로운 환경을 탐험했습니다. 와, 이제 진짜 학교 같아요. 토미가 감탄했습니다. 에밀리는 새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루카스는 새 책들을 하나씩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저녁이었습니다.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간 후 아이들이 마리아 주위에 모여 앉았습니다.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이클아,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도 나중에 커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야. 여러분은 이미 서로를 도와주고 있잖아. 그 주 금요일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마리아를 무시했던 교육청 담당자들이 쉼터를 방문한 것입니다. 존슨 부장과 밀러 담당자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과 2달 전에 차가운 창고 같던 공간이 따뜻하고 활기찬 교실로 완전히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무기력하고 반항적이던 아이들이 이제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토미는 에밀리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있었고 마이클은 루카스와 함께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밀러 담당자가 마리아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존슨 부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니.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날 저녁 마리아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꿈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한국인의 끈기와 사랑이 결실을 맺고 있구나. 3달이 지나자 마리아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영어 발음을 걱정하지 않았고 한국계라는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새로운 아이가 쉼터에 왔습니다.
10살의 소피아였는데 멕시코에서 온 가족과 함께 노숙 상황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소피아는 영어를 전혀 할 줄 몰라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소피아에게 다가가 스페인어로 말했습니다. 안녕, 소피아. 나는 마리아 선생이야. 무서워하지 마. 소피아가 놀란 눈으로 마리아를 바라봤습니다. 스페인어 할 줄 아세요?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너를 도와줄 거야. 그때 토미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소피아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설명하자 토미는 즉시 소피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 소피아. 나는 토미야. 함께 놀자.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놀라운 방법으로 소통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몸짓을 사용하고 웃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후 소피아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국계라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오히려 다른 문화의 아이들을 이해하는 힘이 되었구나. 그날 오후 에밀리가 마리아에게 달려와 꼭 안겼습니다. 선생님, 저 선생님이 정말 좋아요. 엄마 같아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나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가 좋은 아이들이라고 해주세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은 우리를 진짜 가족처럼 사랑해주세요. 토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커서 어른이 되면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소피아도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선생님처럼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순간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아이들에게 단순히 공부만 가르친 게 아니라 꿈과 희망을 심어준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저녁 마리아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에 불안하고 자신감 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당당하고 자신감에 찬 진정한 교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보며 마리아는 혼잣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빠. 한국인이라는 제 정체성이 이 아이들에게 힘이 되었네요. 이제 저는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 교사예요. 다음 날 마리아는 아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말해줄 게 있어요. 여러분은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특별한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토미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요? 마리아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야. 선생님이 보장해줄게. 그 순간 교실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초보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자,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하는 당당한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마리아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쉼터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결정했고 몇몇 아이들은 정규학교로 편입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토미는 인근 초등학교 5학년으로 편입이 확정되었고 에밀리는 1학년 과정을 정상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클과 루카스는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학교 준비 과정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졸업식 날 쉼터의 작은 교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들은 마리아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만든 종이 모자를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졸업식보다도 의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손수 만든 수료증을 나눠주었습니다. 토미 윌슨. 토미가 일어나자 다른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료증을 받은 토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화만 내는 아이였을 거예요. 에밀리 존슨. 에밀리는 이제 자신있게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수료증을 받으며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책 읽는 게 제일 좋아요. 나중에 커서 선생님처럼 다른 아이들한테 책 읽어줄 거예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루카스의 차례였습니다. 예전에 다른 아이들 물건을 훔치던 루카스는 이제 반 친구들을 도와주는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이제 저도 필요한 아이라는 걸 알 것 같아요. 소피아는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Teacher Mao, you are my hero. I want to be teacher like you. 마리아. 선생님, 선생님은 제 영웅이에요. 저도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지역 신문 기자가 마리아를 인터뷰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 놀라운 변화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마리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물려받은 끈기와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따뜻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믿었어요. 한 달 후 시청에서는 특별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마리아가 올해의 희망의 교사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장이 직접 상을 수여하며 말했습니다. 김마리아 선생님은 단순히 교육을 넘어서 한 지역사회 전체에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시상식장에는 마리아의 부모님도 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이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내다니. 어머니는 마리아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한국인의 마음과 미국인의 꿈을 모두 가진 내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구나. 가장 기뻤던 순간은 아이들이 깜짝 등장했을 때였습니다. 이미 각자의 새 학교에 적응하고 있던 아이들이 마리아를 축하하기 위해 왔습니다. 토미가 대표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아이들이 함께 만든 대형 카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한글과 영어로 고마워요. 마리아 선생님, 우리의 꿈을 심어주셔서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마리아는 다시 쉼터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아이들이 그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새로운 학생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마리아 선생님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여행을 시작할 거예요. 새로운 아이들의 눈에서도 희망의 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마리아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로 새로운 시작이다. 내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었다.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이 나를 통해 꿈을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한국인의 끈기와 사랑으로 이 아이들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모든 조상님들. 한국인의 끈기와 사랑이 이 먼 땅의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마리아 같은 교사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하며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언젠가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겉모습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일까요? 마리아 선생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실화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